그린란드의 얼음 황무지에서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이 얼음섬은 극한의 풍경만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린란드는 도시 간 도로가 없고 수개월 동안 끝이 없는 어둠이 지속되며 무자비한 북극의 기후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이 있는 비밀의 세계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리고 얼음 아래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러 가요. 하지만 그린란드의 독특한 관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왜 이 얼음 땅이 그린란드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그린란드의 이름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를 합친 것과 같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얼음으로 덮인 섬은 북미 북동부의 북극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름의 유래를 포함한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고대 노르드어에서 유래하며 녹색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의 대부분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역사학자들은 바이킹들이 1000년 이상 전에 이 섬에 정착했을 때 그린란드의 남서쪽 해안이 더 푸르고 거주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린란드가 바이킹 정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오늘날 특정 목적지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거주 가능성으로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요. 에리크 레드가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섬을 더 매력적이고 비옥하게 보이게 하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땅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독한 기후가 바이킹 식민지의 쇠퇴에 기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독특한 세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이킹 탐험가였다면 그린란드라는 이름에 매료되어 이 얼음 땅으로 항해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의심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린란드의 현실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로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해가 얼어있는 땅은 한정된 햇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풍경이 변모하여 연장된 낮 시간과 나무가 없는 광대한 얼음 덩어리로 인해 눈부신 밝음이 나타납니다. 그린란드는 멕시코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하지만 그중 거의 80%가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인구의 대다수는 남쪽, 즉 정착하기에 더 적합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곳 중 하나로 약 5만 7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섬의 남쪽에 위치한 수도 누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인구의 대다수인 88% 이상이 이누이트 민족으로 그들의 조상은 수천 년 전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에서 이주해왔습니다. 나머지 인구는 주로 유럽계, 주로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미국이나 러시아의 일부가 아닙니다. 에스키모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북극 지역의 원주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일부는 이를 구식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린란드에서는 디누이트라는 용어가 선호되며 이는 그들의 모국어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린란드의 극한 조건에서 생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를 마스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전통이 그들이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에서 견디도록 도와주었을까요? 이누이트 문화 그린란드에서 이누이트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덴마크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대부분의 인구는 이누이트 언어인 그린란드어를 사용합니다. 인류학 이론에 따르면 이누이트는 중앙아시아의 원주민 집단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은 북극을 가로질러 이주하여 결국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정착하며 다양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에스키모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북극 원주민 집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이를 구식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린란드에서는 디누이트라는 용어가 선호됩니다. 전통적인 이누이트 식단은 오랫동안 생고기를 주로 섭취해왔으며
이는 불의 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북극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래와 물개 지방을 연료로 주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또한 이를 음식으로 소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누이트가 생고기를 계속 먹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경과 언어를 넘어 그린란드는 과거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전통들이 있지만 한때 이곳의 삶의 방식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사진실을 밝히다 그린란드는 혹독한 환경과 긴밀한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 풍부한 문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이누이트 사회가 외부인에게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사회적 유대의 형태를 실천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는 공동체 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대와 자원 공유와 관련된 관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발전해왔지만 상호지원과 공동생활은 여전히 이누이트 문화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이누이트 공동체 간의 환대는 종종 음식, 주거, 이야기의 공유를 포함하여 그들의 깊은 단결과 협력의 감각을 반영합니다. 그린란드어와 문화에서 툴루카코르, 즉 까마귀가 하얗게 변할 때라는 표현은 드물고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며 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에서 살기 위해서는 강한 유대감과 더욱 강한 생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그린란드에서 사람들은 이 얼음 황무지를 어떻게 탐색할까요? 얼음의 땅에서의 교통 그린란드와 같은 곳에서는 광대한 풍경이 눈으로 덮여 있어 교통이 어려워집니다. 이곳에서 이 말은 특히 교통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도시 간의 제한된 도로망은 육상 여행을 어렵게 만들고 공기와 바다가 주요 교통 수단이 됩니다. 헬리콥터, 보트, 비행기가 자동차나 버스보다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광대한 섬에서 가장 전통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는 썰매입니다. 대부분의 지형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 개썰매와 스노우모빌이 마을과 마을 간 이동의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린란드 허스키와 알래스카 말라뮤트와 같은 강인한 품종으로 구동되는 개썰매는 오랫동안 여행에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행자는 필수 용품을 지니고 다니며 여정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썰매 대회와 경주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그린란드의 문화유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사로 널리 기념됩니다. 경쟁자들은 극한의 북극 지형을 탐색하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린란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 중 하나는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는 다양한 숨막히는 풍경입니다. 그린란드에서의 삶은 단순히 추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 세계에서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이글루에서 살고 있을까요? 알아봅시다. 주거 조건과 주택 그린란드가 살기 좋은 곳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 사람들의 북극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배우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글루가 피난처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린란드 사람들은 나무, 콘크리트, 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극한의 날씨로부터 안정성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특정 외딴 지역이나 사냥 및 탐험 여행 중에는 여전히 임시 이글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응축된 눈 블록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만들어지며 외부의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 돔 형태로 배치됩니다. 눈의 자연적인 단열 특성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둥근 구조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붕 위에 과도한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글루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누이트 공동체의 놀라운 창의성과 전통 지식을 반영하며 그들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린란드는 이러한 놀라운 문화 전통뿐만 아니라 북극곰, 고래, 물개, 술록, 철새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린란드는 생존을 넘어 거대한 얼음산과 같은 지구에서 가장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얼음 거인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철로보다 높은 빙산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의 고향으로 고드름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일부는 도시 블록만큼 크고 마철로보다도 높습니다. 이 고대의 얼음 거인들은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연약합니다. 이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일루리사트 아이스포르입니다. 여기서 빙산은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빙하 중 하나인 세르메크 쿠잘레크 빙하에서 떨어집니다. 이들은 천둥 같은 힘으로 바다에 충돌합니다. 일부는 남쪽으로 떠내려가고 다른 일부는 얼음 묘지에 남아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에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빙산들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 캡슐로서 지구의 과거 기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갇힌 작은 공기 방울들은 수천 년 전의 대기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하여 지구의 기후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 거인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차지하는 면적은 100만 70만 제곱킬로미터로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빙산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루리사트 빙하만 해도 매년 미국의 물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얼음을 방출합니다. 각각의 녹는 빙산과 함께 그린란드는 역사 일부를 잃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그린란드의 빙하가 완전히 녹는다면 해수면이 7m 이상 상승하여 해안선을 재형성하고 도시를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일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얼음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사냥터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음으로 형성된 땅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결코 뜨지 않거나 지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린란드에서는 이것이 단지 공상 과학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8. 극한의 북극 또한 수도 누크는 도시 생활과 북극의 아름다움을 결합하여 이누이트 문화가 반영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이 섬은 북극권 근처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북극광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은 겨울 동안 밤이 지속되어 이 현상을 관찰하기에 세계 최고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북쪽에서는 오로라 시즌인 9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매일 북극광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특히 북쪽에서는 그린란드가 태양이 24시간 동안 숨는 극야라고 불리는 지속적인 어둠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반면 여름에는 특히 남쪽에서는 태양이 몇 달 동안 지지 않는 극낮이라고 불리는 지속적인 빛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빛과 어둠의 현상은 북극과 남극의 위도에서 독특한 특징이며 그린란드에서의 삶에 독특한 도전 과제를 더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극야와 극낮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연광의 극단적인 변화는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기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린란드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살거나 태양이 결코 지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음 땅의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고래 사냥과 북극곰 수영. 그린란드의 또 다른 독특한 경이로움은 고래 관찰입니다.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최대 15종의 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밍크고래와 혹등고래가 가장 흔하며 이들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름의 일루리사트 근처의 디스코만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린란드는 고래 사냥과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계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관행은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그린란드 공동체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고래 지방은 이누이트 공동체의 식단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북극의 혹독한 조건을 견디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고래 사냥은 주로 지역 소비를 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문화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따릅니다. 많은 다른 지역에서 상업적 고래 사냥이 금지된 것과 달리 그린란드의 고래 사냥 관행은 전통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북극곰에 대해 말하자면 그린란드는 이 지역에 자생하는 북극 동물의 상당한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그린란드 문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북극곰 수영 또는 북극곰 세례라고 불리는 전통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얼음물에 뛰어들어 새해를 축하하거나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의 회복력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이 독특한 환경에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즉 얼음, 야생동물, 생활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지구온난화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온난화 흥미로운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린란드와 남극의 광대한 얼음 덮개를 고려할 때 이 두 지역은 지구의 담수 자원의 약 98%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과학자들은 북극 근처의 이 큰 섬의 모든 얼음이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7m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해안 지역과 저지대 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보고서는 과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빙산과 빙하에서 약 29,000제곱킬로미터가 녹았으며 이는 알바니아의 크기와 비슷하거나 미국의 매사추세츠보다 큽니다. 이는 그린란드의 총 얼음 덮개의 약 2%를 차지하며 장기적인 기후 추세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숨겨진 문화와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장소들에 대한 더 많은 경이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밋 캠프와 과학 연구, 그린란드의 환경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도전적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서밋 캠프에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겨울철에 섭씨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서밋 캠프는 그린란드 얼음층의 중앙에 위치한 과학연구소로 해발 약 3,250m에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북극 및 알프스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그린란드의 기후, 대기 및 얼음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연구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서밋 캠프의 극도로 낮은 온도와 혹독한 기후 조건은 과학 연구를 위한 도전적이면서도 귀중한 장소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린란드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모험을 원하신다면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2. 그린란드 여행이 놀라운 그린란드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로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아이슬란드의 여러 지점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요 입국공항은 그린란드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칸겔루수악 국제공항과 수도 누크 공항입니다. 칸겔루수악에서 출발하는 국내선은 섬의 다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며 누크는 일부 유럽 목적지와 연결됩니다. 국내선은 극한의 날씨와 일부 지역의 제한된 인프라로 인해 때때로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 시즌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그린란드를 방문하며 이때 기온이 더 온화하고 낮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겨울철에는 날씨 조건이 더 도전적이며 낮이 짧고 기온이 낮으며 이용 가능한 관광 활동이 적습니다. 또한 그린란드에는 독특한 지리적 도전이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남부 그린란드에 위치한 나르사르삭 국제공항은 좁은 피오르에 위치해 있어 강한 바람과 짙은 안개와 같은 변화하는 날씨 조건으로 인해 착륙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조종사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이 비행이 가능한 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적절한 계획과 준비가 있다면 그린란드 여행은 흥미롭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린란드의 얼음 풍경, 고대 전통, 현대의 도전 과제를 통해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